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호학방송의 신백훈입니다. 오늘 북콘서트 발제, 최근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원제는 A World Safe for Democracy. 저자는 존 아이켄베리. 번역하신 분은 홍지수님입니다. 저자가 눈에 띄는 건 54년생입니다. 저하고 같은 동갑입니다. 아주 동갑인데 아주 얼굴도 영화배우 같이 잘생기셨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서 같은 동갑인 또 한국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쓴 책인데 저는 한 3일에 걸쳐서 잘 읽었습니다. 번역하신 분은 아주 유명하신 아주 애국 활동도 많이 하시는 홍지수 선생님, 보니까 KBS 앵커까지도 했고 지은 책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게 저는 문외한이었는데 요 홍지수님이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발제를 담당한 것은 2부가 되겠습니다. 2부는 4장, 5장, 6장 윌슨주의적 국제주의와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상인데 이 책은 전체가 9장, 1장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유달리 2부에 나오는 4장 윌슨, 5장 루스벨트 이렇게 실명이 거명이 됐습니다. 이 저자가. 그래서 그만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해서 지난 2세기 동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윌슨과 루스벨트가 최근 근대사에 있어서는 그만큼 비교가 되는, 비교를 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4장은 윌슨주의적 국제주의입니다. 우드로 윌슨이죠. 우드로 윌슨은 아주 우리가 귀에 익습니다. 즉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는 지도자 사상가 중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저자는 표현을 했고, 국제관계 정통으로 성숙된 시기는 바로 윌슨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재임한 시기다. 아시다시피 프리스턴 대 총장을 하셨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스승이고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정말로 생기셨습니다. 아주 관상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이 사진 누굴까요?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이승만 대통령님이 프리스턴 대 학생 시절이고 이분이 윌슨 총장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제자를 그렇게 아끼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드로 윌슨은 전후에 평화 구축 절차에서 중심적주의를 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우드로 윌슨 동시대 사람들은 이때 평화 구축은 이 국제주의를 20세기로 이끌었다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성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를 향한 진전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믿음을 공유했다.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의 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보다 사회운동가 같은 접근 방식을 수행했다. 사회운동가라는 거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기주의진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으로 윌슨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 자유국주자들은 국제질서를 개혁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은 1919년도에 세계가 처한 현실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슨이 주장한 핵심적 개념들은 새로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19세기 대부분 의 기간 동안에 논의되고 반영되고 윌슨 이전에도 등장했던 것이다. 또 미국이 독점한 개념이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는 발제자로서는 그럼 윌슨 대통령이 그럼 실천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구상은 근대성,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진화를 하게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그렇게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윌슨주의적 국제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국제연맹에 거부를 했고 또 전쟁과 또 경제공황에 이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윌슨의 구상은 훗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력의 이정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제주의 운동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대부분 공화당 국제주의자들로 구성이 돼서 평화신뢰연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League to Enforce the Peace, 즉 LEP, 평화신뢰연맹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윌슨의 국제주의는 실패한 것이다 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유산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인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집단 안보 체제 기능 여건이 미비된 것이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심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에 미국은 미합류했지만은 훗날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과제를 재편성할 토대를 마련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1930년대죠.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때 국제공황이 나오죠. 또 독일, 이탈리아 일대 파시즘이 나오고 전체 독재주의가 부상하는 데서 자유민주주의 미래에 극심한 회의가 일었던 시기입니다. 1919년 이후에 1919년 우리가 이제 3.1 독립운동도 일어난 해죠. 실패한 베르사유 조약, 국제연맹, 집단 안보 등의 패착을 두고 논쟁이 아주 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 주축국들이 공격으로 세계대전 위기가 고조가 됐고 당시에 미국의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졌고 끝모를 암조무색에 빠졌다. 공포심이 만연했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산업화 근대국가는 어두운 이면만 드러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계에 다시 발붙이게 될 것인가? 하지만 냉전이 돌아오면서 미국이 패권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를 해냈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저자가 세 가지 주장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1930년대 40년대에 경제 공황이 발생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비자유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생존이라든가 산업사회 방향에 기나긴 논쟁이 일어난 시기였고 이때를 세계 질서 붕괴 시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양대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근대성이 야기하는 위협 창출기에도 점차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감한다는 주장을 설명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루스벨트와 동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를 구체화했고 또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죠. 뉴딜과 냉전 그 국제관계를 다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질서의 포괄적인 구상을 한 것이었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보호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합한 시기였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12년. 유일하게 루스벨트는 이제 12년이죠. 8년이 아니고 이후에 중임 제한이 이제 8년으로 제한이 했던 헌법이 나왔고 이때는 3선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규정이 됐다. 1930년 루스벨트는 미국이 결핍과 빈곤과 경제적 혼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례 없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확장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정치 질서 자체를 변모시키고 대통령은 국내 새로운 진보주의적 연합의 구축을 관장해야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래서 루스벨트 시대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의 생각을 변화를 이렇게 한번 보겠다 했습니다. 저자가 1930년대 국제질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녕 증진에 기여한다. 단순히 전쟁 예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인간 사회의 여건 개선 노력에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경제와 안보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취약성을 파악하게 됐고 그 어려움을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 연설한 게 격리연설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전쟁이 전염병처럼 된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다자관계를 관장할 제도들이 새로운 구상이 제시가 됐고 국제기구 담당 기관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걸 두고 루스벨트는 재구시를 하는 장비 모임, 재구시를 하는 장비 모임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다. 일컬을 칭입니다. 일컬었다라. 네 번째 변화는 윌슨 시대에는 국제주의의 중심축을 여론에 의지를 했는데 루스벨트 시대에는 이런 과정을 아예 포기를 하고 연합체의 일원으로서의 국가들이 연합체의 일원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보편주의로 되고 여기서 루스벨트가 네 가지 자유를 설파한 건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안보 해석에 있어서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즉 국가 안보 개념을 세웠다.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혁명 자유 국주자들이 국제 질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절정에 이른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이 시대의 위기는 근대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했고 이는 자유민주 진영 자체가 근대 산업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조직화되어야 가능했다. 그러려면 상호 의존 조건을 관리할 상설 정부 간 기구 창설이 필요한데 이 책에 보면은 국제 체제에서 정부 간 기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900년도에 1950년대에서 이게 한 100개, 200개, 300개인데 이제 2000년대 400개까지 늘어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장입니다. 자유주의적 패권의 부상. 1945년 여름 미국은 세계 막강한 나라로 부상이 됐죠. 이때는 추측 후 일본, 독일 총량보다도 더 많은 무기였고 소련보다 3배. 미국은 그때 당시에 어디든지 미군이 존재하는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붕괴가 된 것이죠. 그때 이 시기를 세계대전을 용광로라는 것이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렇게 다듬기가 쉽게 된다는 뜻으로 용광로였다는 것입니다. 1948년대 미국은 원조 제국을 대대적으로 하는 마셜 플랜을 했고 이때 유럽은 6개 나라가 석탄 채광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주도의 질서는 지속적이고 기능적이고 참여국사회의 공감대와 사회적 목적의식을 조성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저자가 4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미국 주도 질서는 오랜 질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조화롭게 된 질서다. 그래서 진화해왔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전후의 과제는 자유주의 패권 질서 기능에 정치 질서를 창출하게 됐다. 세 번째 주제는 자유주의 패권 질서는 협력, 공동사회적 목적 추구의 안정토대를 마련을 했다. 네 번째 주장은 미국 주도의 이 질서는 그 모순을 토대로 되는데 이 모순들이 냉전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패권 질서 구성 요소와 논리를 5개로 이렇게 저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논리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개념인 경제적 개방성의 논리다. 경제적 개방성의 논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 협력의 논리다. 그 민족주의자들이 야기하는 무질서를 국제주의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 번째 논리는 개방성과 사회적 경제안보 양립의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적 타협 논리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논리는 협력적 안보 논리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민주진영이 연대의식이고 여섯 번째는 패권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부가 완결이고 다음 2부가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